어떤 변호사든 뭐 완벽한 변호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업무를 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같이 봐주고 또 다른 시각에서 봐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저희는 온전한 팀 단위로 업무를 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작성한 서면은 변호사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또 그거에 대한 보충을 하는 식으로 한 번에 끝나지가 않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더 완결성 있게 업무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팀으로 맞아요. 일을 하는 이유이고 같이 개업을 한 이유입니다. 대형 로펌이라고 해서 여러 변호사들이 한 사건을 매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변호사가 많은 만큼 그 각각의 변호사에게 사건이 배당될 뿐입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사건을 둘이 같이 상담부터 서면 작성, 재판 출석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사실은 같은 수임료로 변호사 2명을 고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 뭐 언젠간 개업을 할 건데 사내 변호사의 경험을 한 번 더 쌓고 개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입사를 했을 때 윤 변호사님이 업무를 하면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둘이가 친해졌고 언젠가는 개업을 같이 하자 이런 식의 얘기가 초반부터 추상적으로나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희가 회사할 만한 시점이 왔었을 때 드디어 때가 왔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계약서라는 게 부동문자라고 해서 상대방이 써놓은 계약서에 그냥 사인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계약서를 써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문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계약서 검토를 저희가 같이 해드리고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 업무를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인테리어 사기건에 대해서도 계약서 보시고 좀 얘기하셨었잖아요, 변호사님께서. 계약서가 너무 형편없이 의뢰인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계약서였고, 저희가 소송을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 할수록 증거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대표적인 증거라는 게 결국은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서 저희가 계약서 검토 업무를 주력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건설이든 분양이든 임대차든 그날 계약서를 작성해서 바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설사 그날 바로 체결하자고 하시더라도 당장에 체결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텀 쉬면서 한번 더 보는 게 특히나 자신한테 정말 중요한 계약서고 자신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계약서의 경우에는 바로 계약 체결하기보다는 한번 법률 검토를 받고 오겠다라고 하고 검토를 충분히 받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사 있다 보니까 중요한 계약들 많이 검토를 하게 되고, 조금만 삐끗하면 수십억 수백억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계약서들을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변호사로도 이 계약서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변호사분들 비해서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한 번뿐인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계약이 될 수 있는데 검토를 받지 않고 그냥 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 사내 변호사 할 때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계약서 하나가 날인되기까지 1-2년 가까이가 걸려요. 체결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계약서 작성 업무가 사실은 전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 검토 관련해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계약서를 또 검토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자신한테 유리한 문구를 집어넣는 게 계약서 검토의 또 하나의 어떤 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계약서에 정말 유리한 문구를 많이 넣어도 오히려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라서 계약서 검토가 반드시 상대방의 독소 조항을 뺀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진 않고 저희가 유리한 문구들을 집어 넣어드린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이든 회사든 그런 계약서들이 문구 수정 없이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고 또는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문구를 넣을 수 있음에도 그냥 관행적으로 체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구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드린다면 유리한 문구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혹여나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대놓고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당연히 리젝트를 하잖아요. 법을 잘 아는 입장에서는 표현을 조금 달리 할 수 있거든요. 같은 말을 조금 바꿔서 상대방이 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문구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조항이 달성하는 목적은 동일한 것이죠. 그건 이제 법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정말 가끔 정말 그냥 난리 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 최근에 설계 관련된 계약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진짜 이 정도까지 유리하게 넣어도 될까 하면서 이제 넣어달라는 의뢰인 분께서 처음에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하는데 그냥 넣어달라고 하셔서 최대한 정말 유리하게 넣었는데
상대방이 그냥 알았다고 바로 서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또 법률 검토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만 저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넣어도 인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전략적으로 최대한 우리의 이제 속내를 좀 어느 정도 숨기면서 유리하게 문구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문구를 어떻게든 찾아서 집어 넣어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모르게끔.